안녕하세요, 제이스윙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전체적으로 다 꺼내봤어요. 이 도구들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 아니면 있으면 편리한 것들,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것들, 그런 도구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도구들은 크게 미싱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미싱 재봉틀에 관련된 것이 아닌 그 외의 기타 액세서리 도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DIY 소잉에 관련된 도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사용 용처마다 정말 예쁘고 편리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다 구비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위주로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구를 설명을 드리려면 소잉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그 절차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처음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디자인을 먼저 종이에다가 그리신 다음에 완성된 패턴이나 사이즈가 있으면 그걸 원단에다가 이 디자인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원단을 잘라서 재봉을 하게 되고, 재봉한 후에는 다림질이나 손바느질 같은 마무리 동작을 하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디자인을 할 때는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이, 연필, 이런 지우개,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원단에다가 이 디자인을 옮길 때, 원단에다가 디자인을 옮길 때는 원단에 써야 하는 필기구, 초크라고 하죠. 내가 원단에다가 선을 긋고도 빨래를 하면서 아니면 물을 뿌려주면서 다림질을 하면서 이 선을 지울 수 있는 초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초크는 제가 사용하는 사색 초크고요. 그 칠판에 사용하는 분필 재질로 되어 있는 사색 초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들처럼 굉장히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색깔이 4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서 다양한 원단들, 이렇게 환한 색상에는 좀 진한 색깔을 써주고, 검정색이나 남색처럼 어두운 색깔에는 밝은 색상을 써줄 수 있게끔 여러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하나를 구입을 해서 다양한 원단에 쓸 수 있고, 가격 자체도 3,000원 내외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초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꾸준히 이 초크로, 사색 초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크를 사용을 해서 원단에다가 선을 긋거나 하시려면 자가 있어야겠죠. 자는 원단에 이렇게 됐을 때 보여지는 투명한 플라스틱 자가 좋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센치만, 양쪽으로 센치만 볼 수 있는 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자 중에 이 중간에도 격자 무늬가 0.5mm 간격으로 격자 무늬가, 격자 선이 그어져 있는 방한자가 있습니다. 방한자는 저는 50cm로 좀 큰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작은 거는 그냥 집에 있어서 이런 그냥 플라스틱 일반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방한자로 처음에 구비하실 때 30cm짜리, 50cm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0.5cm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단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센치를 재서 선을 그어주는 것보다 끝자락에 원단 끝자락을 방한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0.5를 한 번에, 1cm를 한 번에, 1.5를 한 번에, 2cm를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그어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라스틱 방한자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센치가 그려져 있는 투명한 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자는 기본 30cm짜리 하나, 그리고 긴 50cm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단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원단을 잘라야겠죠. 원단을 자르는 재단용 가위가 필요합니다. 재단용 가위는 그 미용 가위들처럼, 미용 가위는 다른 거는 전혀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만 자를 때 쓰잖아요. 이 가위의 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원단을 자르는 재단 가위도 원단만 자를 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료 준비를 하다 보면 원단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인 종이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심지, 딱딱한 심지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퍼 같은 부자재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재단 가위를 사용하게 되면 날이 금방 고장나기 때문에 재단 가위는 원단만 자를 수 있는 용도로 지켜주시고, 그 외에 막가위, 그냥 문구점이나 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막가위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래된 재단 가위, 이제는 날이 망가져서 원단이 잘 안 드는 가위를 막가위로 이제 쓰고 있고, 재단 가위는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재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끝날 때 실 끝을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렇게 큰 가위로 자르다 보면 원단을 자를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실 끝을 자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위들보다 아주 작은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쪽가위, 이렇게 가위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위로 원단을 자를 때 원단이 여러 겹이거나 아니면 패턴을 원단 위에다가 겹쳐 놓고 고정을 해 놓고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침핀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2장을 이렇게 겹쳐 놓고 오릴 때 원단이 비틀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침핀이라는 걸 꽂아주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시침핀도 종류가 크게 3가지. 머리가 작은 시침핀, 그리고 머리가 큰 시침핀, 그리고 머리가 크지만 납작한 시침핀,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를 번갈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만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머리가 작은 시침핀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침핀은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이렇게 두껍고 짧고 단단한 시침핀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원단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제대로 잘 꽂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문구점에서 파는 시침핀은 안 되고요. 뭐 실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용품들을 파는, 요즘에는 DIY 관련된 그런 샵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는 DIY용 시침핀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큰 시침핀은 처음에 사용하실 때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머리가 커서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큰 머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꽂아 놓고 이 위에서 선을 그릴 경우에 머리 부분이 자에 걸려서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둥글고 큰 것보다는 머리가 있을 때 작거나 아니면 크더라도 납작한 시침핀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가 움직일 때 머리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자로 이렇게 자를 움직일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작거나 아니면 머리가 크더라도 납작한 시침핀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시침핀으로 꽂을 수 없는 원단들이 있어요. 레자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 시침핀을 꽂았을 때 그리고 그 시침핀을 뺐을 때 그 꽂았던 자리에 구멍이 자국이 남거나 원단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하게 되는 그런 특수 원단들 같은 게 있거든요. 또는 너무 두꺼워서 시침핀 자체를 꽂는 게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게, 일반 문구점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원단용 집게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단용 집게 아니면 문구용 집게 둘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게 같은 걸로 시침핀 대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침핀은 머리 큰 거, 머리 작은 거, 크고 납작한 거, 그리고 집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단을 이제 잘랐어요. 잘랐으면 이제 봉제에 바느질을 하게 되겠죠. 주로 재봉틀을 사용을 해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할 때 노루발이라든지 아니면 바늘이라든지 이런 재봉틀 관련된 부속품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 나사가 조여져 있기 때문에 노루발 옆이라든지 아니면 바늘이라든지 북집이라든지 그런 옆에 나사를 조였다 풀렀다 할 수 있는 드라이버,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는 북집, 이런 북딱지 끝에 있는 이런 작은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작은 드라이버, 이렇게 드라이버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둡니다. 그런데 드라이버가 이 길이 자체가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 그 재봉틀 안쪽에 있는 부분에 나사가 보통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길이 자체가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동그란 드라이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끝부분이 이제 나사 끝에 이렇게 조일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동그란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그란 드라이버는 보통 재봉틀 사실 때 거기에 이제 필수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별도로 살 수 있는 곳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봉틀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그란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에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세트, 자, 재봉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다림질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단추를 달거나 아니면 구멍이 있는 창구멍을 공구르기에서 막아주거나 하는 손바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최대한 재봉틀을 사용을 해서 완성을 시키고 더 이상 재봉틀로 할 수 없는 경우만 손바느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손바느질은 이렇게 세트로 작은 것서부터 큰 게 들어가 있는 세트로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재봉틀은 내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한두 시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길면 2달에 한 번 정도는 먼지 청소를 해주시는 게 재봉틀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먼지 청소는 내가 보이는 부분만 먼저 실 오라기 같은 거나 아니면 먼지 같은 것만 제거를 해주셔도 재봉틀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먼지 청소를 할 때 쓰게 되는 그 청소용 솔이에요. 이 청소용 솔이 없는 경우에는 칫솔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칫솔이나 핀셋을 같이 사용을 하셔서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세한 먼지를 닦아줄 때는 면봉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본 바느질 도구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초크, 플라스틱 자, 쪽가위, 재단가위, 그냥 막가위, 그리고 시침핀, 그리고 드라이버 세트, 손바늘, 청소 도구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